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처럼 이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7K가 무너졌고, 또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 역시 계속 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보시면, 이게 지금 15분봉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어린이날 이후로 계속 이렇게 좀 하락 추세 속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CPI 발표 때 그래도 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가 된다라는 좀 그런 신호가 좀 보이면서 이렇게 위로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뭐 얼마 안 가서 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라는 그런 퍼드가 좀 퍼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 이 하락 추세 속으로 들어왔고, 지금은 또 이때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6일 연속 이 음봉을 보이고 있고, 오늘까지 이 음봉을 기록을 한다면 7일 연속으로 음봉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7일 연속 음봉이면 지금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6일 연속해서 하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락이 계속 이어졌을 이때도 한 5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다가 그래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5일 연속, 이때도 5일 연속으로 하락을 보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5일을 넘어서 6일 연속,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음봉을 기록을 한다면 7일 연속 음봉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약세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RSI를 보시면 지금은 거의 한 36포인트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과매도 영역으로 보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과매도 영역까지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과매도 영역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이런데, 또 다른 위험 자산인 이 주식시장은 어떨까?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의 미 증시는 좀 얼룩덜룩한 것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구글과 메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 해가지고 일부 빅테크들은 그래도 꽤 선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수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와 S&P 500은 1%가 채 안 되는 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8%로 아주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빅스 같은 경우는 이게 공포지수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06%로 여전히 이 16포인트대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럽 증시도 뭐 일부 국가는 상승을 하고 일부 국가는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장 초반만 해도 전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는 뭐 미 증시나 아니면 뭐 특별한 좀 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그 내용들을 공유를 하는데, 이걸 보시면 어제 장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붉게 물들면서 전반적으로 피바다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1% 정도의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지수도 무려 장 초반만 해도 거의 4%, 그러니까 5%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17포인트대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럽 증시 역시도 상승하는 국가보다는 하락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장 초반에는 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 제가 그것도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어젯밤 9시 반에는 그 전날의 CPI에 이어서 이번엔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PPI가 지난달 2.7%에서 이번에는 2.3%로 나왔고, 또 예상치인 2.4%보다 0.1%포인트 더 낮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로 전이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난달보다도 떨어졌고 예상치보다도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호재거리로 좀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4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인플레이션과 엮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PPI를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더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또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24만 2천 건에서 이번에는 26만 4천 건으로 증가를 했고 또 예상치보다도 더 증가를 한 수치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 노동시장이 둔화가 됐다는 것을 인플레의 억제 요인으로 생각을 해서 호재로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하면서 고용시장도 둔화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이 악재의 요인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요걸 좀 다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지역은행주의 주가를 보시면 비교적 큰 폭의 이 하락이 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전반적인 이 금융주를 봐도 이 지역은행주들이 좀 더 붉게 이렇게 그 하락세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월 달 들어서 한창 그 이슈가 됐었던 팩웨스트 뱅코프 은행이 어제 하루 동안에 또 무려 22%나 큰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팩웨스트 뱅코프 은행이 왜 또 이런 폭락이 나왔냐? 이 기사를 한번 또 보시면 이 팩웨스트 은행이 5월 달 들어서 이 예금이 9.5%나 감소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 은행 위기가 커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이렇게 되면 이 연준은 금리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또 미국장이 시작한 직후에 제가 이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을 캡처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 동결을 무려 98.5%나 전망을 했지만 그런데 나머지 1.5%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로 전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비록 그 수치가 1.5%로 낮기는 하지만 일단 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시각이 나타났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현재 시간에 이 페드워치를 다시 보니까 뭐 지금은 또 이 금리 인하가 없어지고 이 금리 인상을 또 7.2%로 바라보기는 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금리 동결을 90% 이상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FOMC 때 이 파월이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좀 목 박듯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PPI 둔화와 은행의 위기로 월가는 늦어도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는 7월 금리 인하도 기대한다라는 이런 7월 금리 인하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7월 금리 인하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2월, 3월, 5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다음 달 6월에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리 동결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7월 금리 인하가 힘을 받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악재 하나를 또 하나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라고 하면서 또 요것을 보시면 이 옐런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디폴트 위험 속에서 다음 주에 월가 뱅커들과 회동을 한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월가 뱅커를 만난다라는 요 얘기가 뭐냐 그것이 요 기사를 보시면 이 월가의 황제 이 JP 모건 CEO의 다이먼 회장이 부채 한도 협상 불발 대비해서 워룸을 설치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 이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다이먼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부채 한도 협상 불발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 전시상황실 이 워룸을 가동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디폴트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 디폴트에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패닉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미국 정치인들이 제발 협상에서 빨리 합의해달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수위를 보면 좀 공포스럽게 좀 무섭게 말을 하면서 이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가의 이런 뱅커들의 역할은 뭐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빨리 합의하게 만드는 일일 거예요. 결국 이 제이미 다이먼도 디폴트의 가능성보다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공화당과 민주당도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심각성을 당연히 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 정치적 이권을 얼만큼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무튼 뭐 이런 뭐 복합적인 이유로 어제 시장은 이렇게 좀 약세로 흘렀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어떤가 라고 봤을 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제 이 은행 위기가 다시 좀 불거졌는데 그럼에도 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약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의 호재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진짜 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다시 흔드는 뭐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을 좀 받겠지만 이 정도로는 더 이상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 자산의 성격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일 이렇게 계속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은 단기 조정을 틈타서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5월 11일 어제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코인데스크가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장기 보유자들이 단기 조정을 틈타서 비트코인을 빠른 속도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코인데스크 원문 기사를 찾아봤는데 바로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차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4월 이후로는 이렇게 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 속에서 장기 보유자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최근 이 약세장의 흐름을 전형적인 이 강세장의 숨고르기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영상에서 지금의 이런 약세를 지금까지 쉼없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숨고르기고 또 앞으로 좀 더 상승하기 위한 일종의 숨고르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원방에는 저의 매수 매도 계획도 함께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적립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인 이 비트코인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느냐 그 저의 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 올해 이 2월달 3월달에 이때 이 25K를 찍고 그때 한창 이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그 하락폭이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의 고점은 이 딱 31K를 찍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한 26K 중반 정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현재 하락률은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의 이 하락률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31K에서 한 20% 정도 하락하는 그 가격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5K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25K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 하늘색 선이 지금 이 25K 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25K 선은 지난 2월 달의 고점인 그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 이렇게 19.5K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이 나온 이후로 또 한동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이런 상승을 했던 그때의 그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25K 선이면 어느 정도 지지의 역할을 또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도 썼지만, 그럼 그래서 25K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이냐, 요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제가 생각한 바닥 가격에서 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복팔분의 이 의미를 되새긴다면 20%그 하락폭의 한 8할 정도인 한 16% 정도의 이 가격부터 분할로 매수할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6%대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26K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 개인적인 계획인지라 실제로 26K까지 안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25K가 넘는 그런 하락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약세장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망연자실해서 걱정만 하고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 큰 금액을 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약세장, 이런 하락장에 넣어보는 그런 작은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작은 경험들을 누적시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일부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26K라고 한다면, 뭐 현재는 지금 26.5K니까 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 이 아래로 지금 살짝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 좀 빠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말고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뭐 비록 소액이라도 매수를 해보는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